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확률과 통계 수업 시작하게 됐는데, 저번 시간에 내줬던 숙제 여러분들 다 잘해주고 있나요?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 천천히 해도 되니까 천천히 이 중복조합에 대해서 다시 잘 생각해 보면서 복습하는 개념으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같이 문제 잘 꼼꼼히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지 않아서 실수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꼼꼼히 읽는 거, 그리고 그 문제에 있는 조건들 빼놓지 않는 그런 연습들 꼭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도 같이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다 한번 쭉 살펴보고 갈 건데, 오늘은 순열과 조합, 그리고 중복조합, 중복순열 모든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저번에 뭘 배웠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무엇이었는지 다 떠올려 봤나요? 네, 그럼 오늘도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중복조합을 이해하고 중복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중복조합이랑 또 헷갈리기 쉬운 그런 중복순열, 그리고 순열과 조합에 관련된 문제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같이 수업 들어보면서 어떤 게 헷갈리고 또 어떤 때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꼼꼼하게 잘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학습지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습지 이렇게 있는 문제들 필요하니까 교과서를 펴놓든지 아니면 학습지 지금 빨리 받아놔서 같이 함께 보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지 무슨 문제를 풀고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 1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먼저 읽어볼게요. 1번에 1번 먼저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제곱이라는 그런 식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것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제곱이라는 그런 식이 있고 서로 다른 항이 몇 개인지만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걸 다 풀라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항이 몇 개이냐. 자, 여러분들 항이 뭔지 기억나나요? 네, 항은 이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를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문자가 3개 있고 4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4번 곱해졌다는 뜻인데, 자,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은 다 문자로 나타나 있어요. 다 문자로 나타나 있는데 전부 다 항이 몇 차 항이죠? 네, 여기도 1차, 1차 모두 다 1차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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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항이니까 1차항을 4번 곱하면 총 4제곱, 그래서 4차항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자가 있다면, 어떤 항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a만 4번 곱해진 이런 항이 있을 수도 있고, a가 3번 곱해지고 c를 한번 곱한 그런 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b만 4번 곱해진 그런 항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항을 고르든지 간에 이렇게 문자가 4개 곱해진 형태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a 4제곱이라는 게 뭐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고 이 a 세제곱 c라는 게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서로 다른 항의 개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문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봤는데, 자, 문자가 몇 개가 있죠? a랑 b랑 c라는 문자가 3가지가 있어요. 자, 문자 3가지로
4개를 골라야 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고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자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고른다. 그럼 우리 뭐 쓰면 될까요? 네, 중복조합 써가지고 그 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조합을 이용할 건데 4가지를 골라라. 이렇게 3H4로 쓸 수 있고 이걸 조합식으로 써주면은 3 더하기 4 하면 7이 되고 1을 빼면 6. 6C 4 그대로 와서 6C 4. 근데 6C 4는 6C 2로 바꿀 수 있죠. 6C 2로 바꿔주면은 2 팩토리얼 분의 6 곱하기 5다. 그래서 결국에 15. 그래서 1번의 답은 이 항을 전개하면은 서로 다른 항이 15가지가 나온다 라고 답을 써주면 1번에 1번 답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1번에 1번 이렇게 풀어줬는데 이 풀이 그대로 참고해서 1번에 2번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각자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예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자, 100원짜리 동전 7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저금통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까지 끊고 또 각 저금통에 적어도 동전을 1개씩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끄는 부분에서 문제가 이게 2개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동전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전이 7개가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이 7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모두 다 같은 동전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동전이 7개가 있는데 저금통이 몇 개가 있죠? 저금통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저금통은 보니까 여기 서로 다른 4개의 저금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름 붙여줄게요. A, B, C, D라는 저금통이라고 이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 넣는 그런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했던 중복 조합에서 그 공을 나눴던 경우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저금통이라고 바뀌었을 뿐이지 뭐 각자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A, B, C, D 4사람이 7개의 서로 같은 공을 나눠 갖는 개수로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찾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우리가 했던 그 칸막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칸막이 이용해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랑 B랑 C랑 D랑 나눠주는 칸막이 3개를 먼저 갖고 올게요. 자, 그러면 얘네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고 칸막이 3개가 서로 구별짓는 용도로 이렇게 옆에 추가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죠? 네,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서로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나열하는 그 순열의 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다 세보니까 7개에 3개 더해서 10개니까 10개. 10팩토리얼이 먼저 오고 근데 같은 것이 있으니까 뭘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것이 7개가 먼저 있으니까 7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또 같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줘요. 자, 그러면 여기 10팩토리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쓰기에는 기니까 여기 7팩토리얼이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1에서 7까지는 분모 분자에 다 곱해져 있으니까 7팩토리얼과 10에서 7 아랫부분은 다 지운다 생각하고 10 곱하기 9 곱하기 8까지만 써준 다음에 7팩토리얼은 약분됐다 치고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적어줄게요. 자, 그럼 2가 이렇게 약분되고 3도 9랑 약분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없어지고 분자는 3 곱하기 4 곱하기 10만 남아서 120.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저금통에 넣는 경우의 수는 120가지이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2개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한 거는 2번째 줄까지의 그 문제고, 자, 밑에 또 각 저금통에 적어도 동전을 1개씩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거 지우도록 하고, 자, 동전을 하나씩 동전을 적어도 1개씩 넣는 경우의 수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A랑 B랑 C랑 D가 있을 때
우리 이것도 저번 시간에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어요. 우리 방정식 그 해 개수를 구하면서 양의 자연수의 해를 구할 때는 먼저 하나씩 미리 줘놓고 생각하겠다. 그 방법을 이용했어요. 자, 이 방법을 여기에도 적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이 하나씩 이미 갖고 있다는 거 확정되었으니까 얘네를 하나씩 일단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A도 하나 갖고, B도 하나 갖고, C도 하나 갖고, D도 일단 하나씩 넣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4개를 썼으니까 4개는 지워주도록 하고, 결국에 이 3개를 A, B, C, D에 어떻게 나눠 담겠느냐, 이 문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A, B, C, D 사이사이 칸막이 3개 추가해서 이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다 해서 6개니까 6 팩토리얼이 있고 뭘로 나눠줄까요? 네, 여기 3개가 같으니까 3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 또 3개가 같으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해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 쓰고 밑에 3 팩토리얼 하나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이 6이랑 약분되니까 지워주고, 그럼 결국에 20만 남게 돼서 적어도 동전을 한 개씩 넣어주는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되겠다라고 이번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칸막이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이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도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면은 중복조합을 먼저 파악하고 그 각각의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자, 지금 그냥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차근차근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가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맨 먼저, 자, 서로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 있죠? 네, 서로 구별되는 것이 저금통이 있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저금통이 일단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중복을 허용하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느냐인데,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을 보면 돼요. 남은 애들이 지금 동전인데, 동전 애들이 중복이 허용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 먼저 첫 번째 동전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자, 맨 먼저 동전이 뭐 A 저금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맨 첫 번째 동전이 A 저금통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전이 있을 텐데, 자, 두 번째 동전은 A 저금통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두 번째 동전 역시 A 저금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전이 뭐 어떤 선택을 하든 두 번째 동전은 다시 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보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중복이 허용된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복이 허용된다. 중복이 허용된다라는 조건까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래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 몇 개를 구분 지어줘야 되죠? 네, 지금 서로 같은 동전이 7개 있는데, 서로 같은 동전이 7개 있는데, 자, 이 동전 7개를 구별 지어줘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로 다른 4개가 있고 또 중복을 허용하고 이 서로 같은 동전을 7개 구별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중복 조합의 그런 조건에 맞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맨 위에는 n이 있었으니까 n에는 4를 넣어주고 여기 아래는 7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h 7이 이 경우에 수가 되는 거고, 자, 4h 7 계산 한번 해볼게요. 4 더하기 7 하니까 11이 되고 11에서 1을 빼주면 10C, 그리고 7은 그대로라서 7이 여기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C7을 10C3으로 바꿀 수 있겠죠? 10C3으로 바꾸고 보니까 3 팩토리얼 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해서 3 팩토리얼은 6이니까 계산해보면 120이다. 따라서 120가지라는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두 번째 있는 그 문제. 자, 서로 일단은
적어도 동전을 한 개씩 넣는 그 경우의 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중복적으로 바로 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풀이식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어서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인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교과서에 없는 문제니까 학습지 꼭 펴놓고 그 학습지 참고해서 여러분들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3번은 4개의 그 문제가 있어요. 3번 안에 4개의 문제가 있는데 다음 각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1번 보니까 뭐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을 상자 A, B, C, D에 한 개씩 넣는 방법의 수. 그리고 2번은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을 모두 같은 상자 4개에 한 개씩 넣는 방법의 수. 그리고 밑에 3번은 서로 같은 5개의 물건을 상자 A, B, C, D에 넣는 방법의 수. 다만 이때 상자 안에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을 상자 A, B, C, D에 넣는 방법의 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자 안에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달렸어요. 자, 이렇게 4개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서로 다 비슷비슷하고 말만 조금씩 바꾼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이 각각 어느 경우에 적용되고 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문제 풀어주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이 영상 멈춰놓고 각자의 생각은 어떤지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풀이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1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1번 보니까 서로 다른 5개의 물건. 자, 물건은 일단 서로 다른 물건이네요.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에 상자 A, B, C, D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럼 상자도 서로 다른 상자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만 있으니까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워서 선생님은 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을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놓고, 자, 근데 서로 다른 물건이니까 뭐 얘를 A, B, C, D, E라고 이름 붙여줄게요. 자, A, B, C, D, E라는 물건들이 있고 상자 A, B, C, D 안에 한 개씩 넣는 그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물건들을 이 상자들에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개씩 넣는 방법의 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상자에 4개를 넣어 줄 건데, 자, 지금 상자에 A, B, C, D란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 우리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얘네 어차피 이름일 뿐이니까 얘네를 지우고 1, 2, 3, 4라고 적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네,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4번 상자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5개의 물건을 1, 2, 3, 4 각각의 상자에 한 개씩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에 이 A, B, C, D, E라는 이 5개의 물건을 4개를 뽑아서 어떻게 순서 지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걸 써야겠죠? 네,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그 수녀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건이 5개가 있는 것 중에 자, 몇 개를 뽑아야 되죠? 4개를 뽑아서 순서를 지어주는 그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5P4라고 해주면 5P4 계산해 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만 계산해주고 이 경우를 계산해 보니까 120이 나온다. 자, 그래서 3번의 1번은 120가지이다 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보니까 조금 달라요. 서로 다른 5개의 물건, 여기까지는 같은데 모두 같은 상자 4개에 한 개씩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그림으로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A, B, C, D, E라는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물건들이 5개가 있고
이거를 모두 같은 상자 4개에 한 개씩 넣는 방법의 수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어차피 같은 상자니까 각 상자에 하나씩 넣을 애들을 뽑아내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5개 중에 어차피 얘네들은 서로 같은 애들이라서 우리 아까처럼 순서를 생각해 주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각각의 상자에 들어갈 애들을 뽑기만 하면 된다. 자, 근데 상자가 4개니까 몇 개를 뽑아야 될까요? 네, 5개 중에 4개를 뽑으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뽑기만 한다.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기만 한다 할 때 무엇을 쓸 수 있죠? 네, 조합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합을 이용할 건데, 자, 5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4개를 뽑는다. 자, 5C4를 해보니까 5C4는 5C1과 같아지고 5C1 계산해보니까 5. 결국에 3번에 2번은 5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답을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3번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3번 보니까 서로 같은 5개의 물건. 앞에 거랑 조금은 달라졌네요. 서로 같은 물건이에요. 서로 같은 5개의 물건을 상자 A, B, C, D에 넣는 방법의 수. 이번에도 상자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상자 안에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조건도 붙어 있는데, 자, 3번에 3번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먼저 표현해 볼게요. 서로 같은 5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자는 서로 구별되어 있죠. A, B, C, D 상자가 서로 구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우리 아까 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뭐 저금통에 서로 같은 7개의 동전을 넣는 그 경우랑 굉장히 그림이 비슷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 문제랑 잘 비교해보면, 앞에 문제랑 잘 비교해보면은 이것도 숫자만 달라졌지 똑같은 그런 문제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처럼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그리고 어차피 얘네 하나하나는 중복을 허용한다. 그리고 5개를 구별지어 주는 그런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이것도 중복조합의 문제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A, B, C, D 상자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얘네를 구분지어주는 칸막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우리가 아까 해석한 대로 N과 R이 무엇이 들어갈지 잘 구해낸 다음에 중복조합에 바로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중복조합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중복조합, 일단 서로 다른 4개가 있으니까 4H 그리고 5개를 구별해야 되니까 4H5라고 할 수 있어요. 자, 4H5 계산하면은 2개 더하니까 9가 되고 1을 빼면 8이 되고 8C5가 됩니다. 자, 8C5는 8C3으로 바꿔줄 수 있고 3팩토리얼 분의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는데 3팩토리얼이 6이니까 6과 약분되어서 결국에 남는 것은 56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 3번에 3번은 56까지가 나온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중복조합 먼저 해줬는데 칸막이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4개를 서로 구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여기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3개의 칸막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칸막이가 이렇게 더 추가되게 되면은 전체 보니까 8가지인데 서로 같은 것이 5개가 있고 또 3개가 있어요. 자,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다 했을 때 8개가 있으니까 8팩토리얼이 오고, 뭘로 나눠주는데 먼저 5개가 같으니까 5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뒤에 있는 3개도 같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계산해 보면은 8팩토리얼에서 8, 7, 6까지 5 아래로는 이 5팩토리얼이랑 약분됐다고 생각을 하고 8, 7, 6까지 써주고 여기도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써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가 6이니까 6과 약분되고 56까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해서 칸막이를 적용하는 방법도 되게 좋고 중복조합을 바로 적용하는 방법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해하기 쉬운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잘 선택해서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마지막, 이 수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번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4번 보니까 3번에 4번은 또 어떤 게 다른가 봤더니만 서로 다른 5개의 물건, 이번에 다시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자 A, B, C, D에 넣는 방법의 수. 상자 A, B, C, D 서로 구별되어 있죠. 자, 1번이랑 3번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5개의 물건. 우리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쉽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A, B, C, D라는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상자도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예요. A, B, C, D 상자가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자, 서로 다른 상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조건이 없고 그냥 이 물건을 이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만 구해라 라고 했어요. 아까 1번에서는 한 개씩 넣는 방법의 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유롭게 아무데나 넣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얘가 어디로 가도 상관없고 얘가 또 어디로 가도 상관없고 C, D, E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자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봤을 때 각각의 서로 다른 물건들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선택권을 갖고 있죠? 각각의 A, B, C, D, E는 서로 4가지씩의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D도 마찬가지로 4가지 갖고 있는데 이 모든 선택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모두 다 곱해줘서 4의 5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4의 5제곱 여기까지 했는데 4의 5제곱 계산하면은 1024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3번에 4번 답은 총 1024가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4의 5제곱 하니까 여러분들 배웠던 것 중에 뭐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이 문제는 바로 중복수녀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중복수녀를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로 다른 그 선택권. 자, 우리가 먼저 할 때 n개는 선택권을 뜻했어요. 각각의 사람이 몇 가지의 선택권을 갖고 있냐, n가지의 선택권을 갖고 있다 해서 n의 자리에 선택권의 개수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E 각자의 물건이 각 물건들이 몇 개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A는 A, B, C, D 4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4가지의 선택권이 있다. 자, 4가지의 선택권이 있는데 A가 선택한 것이 B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 A가 무엇을 선택하든 B 역시도 다 4가지의 선택권을 다 보장받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어떤 걸 선택해도 B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복이 허용된다. 자, 이 중복이 허용된다는 말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A가 있을 때 이 A가 뭐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갔다고 해서 B가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져주면 돼요. 자, A가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갔다고 해서 B도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중복이 허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4가지 선택권이 있고 중복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R을 구해야 되겠죠? 자, R이 있는데 몇 번을 해주냐? R은 몇 번을 해주냐? 이 뜻이었어요. 자, 지금 A, B, C, D, E니까 총 5번의 그 선택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5번이라고 써주면은 우리가 이제 중복 수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4가지 중복 허용해서 5번을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4파이 5라고 써주고, 자, 4파이 5 여러분들 이 기호 순서 헷갈리지 않고 4의 5제곱이라고 써주면은 여러분들 잘 해결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의 5제곱 마찬가지로 1024라고 구해서 총 3번에 4번은 10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답에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 잘 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중복조합,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을 이용한 그런 문제를 풀어보고 각각의 상황이 또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각 경우의 수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들 잘 정리해 놓고 각각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이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연습들 충분히 많이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심화 문제는 4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심화 문제도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도전해보고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메일 줘서 꼭 힌트 얻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숙제 열심히 해주고 정말 수업 열심히 들어주는 모습 보여서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중에서 특히 조합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이항 정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것도 천천히 선생님이 같이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그 이항 정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제시해준 문제 꼭 한번 풀어보고 각자 또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메일로 답장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업 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